1일자로 개인회생 지침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대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대전은 조금 특징적인 법원인데 전국에서 그 별도의 목록을 쓰고 있는 법원이 4군데가 있어요. 대전, 청주, 춘천, 강릉인데 청주, 춘천, 강릉은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 지금 대전만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 그 필수 제출 목록이 있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앞으로 제출 목록을 만들고 그 뒤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만 쓰는 필수 제출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필수 제출 목록이 있는 법원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할 때 준비할 서류가 많아요. 왜냐면은 필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급하면 없는 대로 들어가거든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부족해요. 그럼 일단 접수하는 거예요. 보정 서류를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접수는 되는데 그러면 보정이 바로바로 나와요. 전체 제출 목록이 뭐 20개다 그러면은 한 5개 만들어고 5개가 빠졌다. 그럼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전지방법원의 필수 제출 목록은 저희도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서류 안내를 드리고 이게 이제 불이익이 뭐냐면 가끔씩이긴 한데 필수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거는 최근에 취업을 하셨거나 최근에 대출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또는 변제율이 굉장히 적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만 금지 명령이 기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특징이 있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 않으면 미리 이제 의뢰인들한테 그런 서류를 준비시켜서 빨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대법원의 개인회생 처리 지침에 맞게 배우자에 대한 필수 서류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경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목록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필수 제출 목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추가로 보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보정 권고는 필수 목록에서 우리가 안 낸 것들이나 또는 이제 법원에서 필수 목록을 봤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정 권고가 나오는데 이게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좀 빡빡하게 서류들을 내기 때문에 추가 보정 권고가 좀 적은 편이에요. 2번째 보정이나 3번째 보정이 좀 적은 편이고 만약에 보정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안 낸 걸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예상이 안 되는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이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건데 진행 속도가 좀 느려요.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좀 워낙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필수 목록이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정도 할 게 별로 없고 그런데도 개시가 좀 느린 편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던지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필수 제출 목록 서류가 있는 법원들 중에서는 대전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그래도 3개월이면 다 나오는 것 같고 3개월이면 늦은 편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내는 거 다 내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지명령 인용률은 대전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1월부터 9월까지의 대전지방법원 접수 사건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금지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조금 후한 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관할에서 준비하시려는 분은 이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 네. 지역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변호사님은 워낙 전문가니까 딱 지역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난이도 아니면 네. 뭐 친절도 이런 거 네. 다 했을 때 대전입니다 라고 하면은 난이도를 네. 별점 1점부터 5점까지라고 한다면 별 몇 개? 대전 난이도요? 대전은 한 3 정도? 3? 네. 평균이네요. 딱. 그쵸.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나중에 낼 거를 미리 내는 거지 대전이 뭔가 안 내도 될 거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법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제 다른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법원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서류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그거죠. 필요 없는 서류도 미리미리 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채무자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만 일단 보여주고 법원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자 하는 것들을 내는 방식이 사실은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채무자든지 간에 급여소득자는 이렇게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일률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이긴 한데 어쨌든 미리미리 처음에 좀 빡세게 준비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채무자를 막 되게 막 괴롭게 만들거나 그런 법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별로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천안 관할이 어딜 것 같아요? 천안. 대전인가요? 대전이에요. 천안이 되게 크거든요. 천안은 지원도 되게 커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 지원에서 하지 않고 천안, 아산 뭐 다 대전에서 진행을 한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네, 이상입니다.